코로나 팬데믹과 세계 경제 붕괴, 동유럽 전쟁까지 세상을 뒤흔든 이 거대한 사건들을 수백 년 전 한 권의 고서가 이미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 자부심을 걸었던 고대 예언서 추배도. 그런데 최근 영국의 한 국제학자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추배도는 중국이 아닌 한국을 가리키고 있다. 이 한마디에 중국 전역에는 거센 파장이 일었고 언론과 학계, 심지어 정부까지 격렬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는 왜 이런 발표를 했을까요? 그리고 중국은 왜 또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고문서 해석 전문가 엘리자 퀸시입니다. 평생을 고문서와 예언서 해석에 바친 학자죠. 특히 추배도라는 중국의 예언서를 연구한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추배도는 중국 청나라 시기에 제작된 비밀스러운 예언서로 중국의 미래와 세계 정세를 암시하는 그림과 시구들이 담겨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베이징 대학의 한 학자로부터 매우 흥미로운 자료를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추배도의 24번째 그림의 정밀 스캔본이었죠. 중국 측에서는 이 그림이 중국의 새로운 부흥을 예언한 것이라며 대단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스캔본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건 중국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림 속에는 바다가 있었고 그 가운데 반도 형태의 땅이 보였습니다. 동쪽 바다에서는 기이한 불빛이 솟아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 한편에 적힌 문자가 중국어가 아닌 다른 형태의 기호처럼 보였어요. 중국 측 학자들은 이것이 고대 중국 상형 문자의 변형이라고 주장했지만 제 직감은 달랐습니다. 밤새 자료를 분석하며 궁금증이 커져갔어요. 이 그림이 정말 중국을 의미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베이징 대학의 왕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 좀 더 논의하고 싶은데요. 혹시 이 그림이 다른 나라를 의미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놀랍게도 그 질문 이후 왕 교수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이메일도 전화도 받지 않았죠. 일주일 뒤에는 저의 연구 접근 권한마저 차단됐습니다. 이제 더 의심이 커졌어요. 무언가 숨기려는 듯한 이 태도 도대체 왜일까요? 결국 저는 일본, 프랑스, 한국의 동양학 학자들과 비공개 연구팀을 꾸렸습니다. 우리는 추배도 24번째 그림의 진실을 밝히기로 했죠. 특히 한국에서 온 김 교수의 도움이 컸어요. 그는 동아시아 예언서 전문가로 추배도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퀸시 박사, 이 그림 좀 보세요. 반도 형태가 한반도와 닮지 않았나요? 김 교수의 말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중국 학자들이 늘 중국 동부 해안이라고 주장했던 이 형태는 한반도와 매우 흡사했죠. 게다가 그림 속 기이한 문자들. 한국의 김 교수가 이를 보더니 흥분했어요. 이건 한글의 초기 형태와 유사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 전 구상 단계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리고 그림 아래 적힌 시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다 끝자락, 불의 기둥이 솟고 하늘은 세 개의 별을 향해 고개를 숙인다. 이 예언 문구는 무슨 의미일까요? 불의 기둥은 한국의 산업화를 상징하는 걸까요? 세 개의 별은 한중일 삼국을 의미하는 걸까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림 측면에 또 다른 시구가 있었어요. 검은 산의 동쪽, 새 모양의 글자가 나라를 일으킨다. 검은 산이라면 백두산이 떠오르고 새 모양의 글자는 한글의 구조를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한글은 하늘, 땅, 사람이의 세 가지 기본 형태에서 발전했다는 이론이 있으니까요. 점점 더 많은 연결고리가 드러났어요. 그림 속 붉은 날개는 태극기를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 연구팀은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예언은 한국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이 이걸 알고 숨기고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저는 더 깊은 탐구를 시작해야 했어요. 추배도의 24번째 그림이 품고 있는 비밀, 그리고 중국이 왜 이 진실을 감추려 했는지. 그 모든 것을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추배도 24번째 그림의 비밀을 풀기 위해 더 많은 전문가들을 초청했어요.
미국 예일 대학의 존슨 교수는 동양 고문서 분석의 권위자였고 독일 뮌헨 대학의 마이어 박사는 예언문학 연구의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우리는 매주 화상회의를 통해 연구 결과를 공유했죠. 여러분, 이 그림에서 세 번째 예언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화면을 통해 새로운 발견을 공유하자 모두가 집중했어요. 그림의 오른쪽 하단에 숨겨져 있던 문구였습니다. 네 갈래 물줄기가 한 곳으로 모이고 거기서 세상의 병이 씻겨 나간다. 김 교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개의 주요 강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병이 씻겨 나간다는 것은 혹시 최근 한국의 K방역을 예언한 것일까요? 존슨 교수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대응에서 세계적 모범이 되었죠. 게다가 한국의 깨끗한 수돗물 시스템도 유명합니다. 이런 현대적 해석도 가능할 것 같네요. 연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증거들이 쌓였어요. 특히 그림 속 붉은 날개 같은 형상이 한국의 태극기와 닮아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마이어 박사는 이 형상을 컴퓨터로 분석해 태극기의 사괴와 비교했죠. 놀랍게도 일치율이 89%에 달합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우리의 연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 연구실 조교가 당황한 표정으로 들어왔죠. 퀸시 박사님, 중국 정부에서 공식 항의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대학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우리의 연구를 즉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틀 후에는 학술지에 투고했던 우리의 초기 분석 논문이 이유 없이 게재 거부당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중국 학술 사이트에서 추배도 관련 자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이 역사를 지우고 있어요. 마이어 박사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의도적으로 감춰진 진실을 찾는 임무를 떠맡게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한국의 김 교수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퀸시 박사, 네 번째 예언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오래된 사찰에서 추배도 관련 문헌을 찾았는데 거기에 24번째 그림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김 교수가 찾아낸 예언 문구는 이러했습니다. 적막한 대지 위, 붉은 날개가 춤춘다. 사람들은 이를 보며 눈물을 흘린다. 붉은 날개는 분명 태극기를 의미하는 것 같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한국 근현대사를 연구했어요. 일제강점기 시절 태극기를 들고 독립을 외치던 3.1절 운동, 그리고 그 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눈물과 희생. 이 예언은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암시하는 걸까요? 연구가 깊어질수록 중국 측의 방해도 심해졌습니다. 우리 팀원들의 이메일이 해킹당했고 연구 자료가 유출되었어요. 일부 중국 매체에서는 우리를 역사를 왜곡하는 서구 학자들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제가 연구팀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발견한 것을 세상에 알릴까요? 아니면 이대로 연구를 중단할까요? 모든 팀원들의 의견은 일치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BBC와의 인터뷰를 결정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킬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BBC와의 인터뷰 날짜가 다가오자 긴장감이 고조됐어요. 중국 측에서는 우리 연구를 서구의 음모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저와 다른 연구자들의 학문적 배경까지 의문을 제기하며 공격했죠.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인터뷰 당일, 저는 추배도 24번째 그림과 우리가 발견한 4개의 예언 문구를 가지고 BBC 스튜디오에 도착했어요. 생방송이 시작되자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모신 엘리자 퀸시 박사는 중국의 오래된 예언서, 추배도에 숨겨진 그림에 대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진행자의 말에 이어 제가 연구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연구팀은 추배도의 24번째 그림이 중국이 아닌 한국을 가리키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림 속 지형, 문자, 그리고 예언 문구들이 모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암시하고 있어요.
스크린에는 그림과 함께 우리가 발견한 예언 문구들이 차례로 표시됐습니다. 특히 5번째 예언 문구를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했어요. 큰 북이 울리기 전 아이들은 웃고 늙은이는 길을 밝힌다. 저는 이 문구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 예언은 한국의 효문화, 그리고 세대 간 조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노인 공경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현대에도 고령 친화적 사회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죠. 인터뷰어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왜 중국은 이 그림의 의미를 숨기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왔어요. 그런데 추배도와 같은 권위 있는 예언서에서 미래의 중심은 한국이라는 메시지를 발견한다면 이는 그들의 역사관과 세계관의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가 생중계되는 동안 소셜미디어에서는 우리의 연구가 폭발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추배도 24번째 그림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연구팀은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어요. 마이어 박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구가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 교토의 한 사찰에서 추배도 관련 문서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6번째 예언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이어 박사는 천천히 예언 문구를 읽어 내려갔어요. 강철보다 단단한 마음이 검은 돌 위에 나라를 새긴다. 김 교수가 즉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독립운동과 항일 정신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검은 돌은 일제강점기의 암흑기를, 강철보다 단단한 마음은 결코 굴하지 않았던 한국인의 정신을 상징하는 거죠. 존슨 교수도 흥미로운 점을 지적했어요. 한국은 UNESCO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유산을 돌에 새긴다는 표현과 연결시켜 볼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이후 반응은 양극단으로 나뉘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우리의 연구를 강하게 비판했고 일부 서방 학자들도 의문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많은 국제 언론과 학자들은 우리의 해석이 너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다며 지지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거 한국 이야기 맞잖아. 소름 돋는다와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우리의 연구를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중국이 숨기려 했던 추배도 24번째 그림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발견을 넘어 동아시아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BBC 인터뷰 이후 일주일 동안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중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의 연구를 음모론이라 비난했고 베이징 대학은 저와의 모든 학술 교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도 벌어졌어요. 한국, 일본, 대만의 학자들이 자국에 보관된 추배도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서울대학교의 박 교수팀이 공개한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192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 한 독립운동가가 남긴 일기에 추배도 24번째 그림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겁니다. 일본인들이 조선의 미래를 예언한 고문서를 압수해갔다. 그들은 우리의 미래가 밝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이 기록은 추배도 24번째 그림이 실제로 오래전부터 한국과 연관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이 자료를 연구팀과 공유했어요. 여러분, 이건 큰 발견입니다. 추배도 24번째 그림이 한국을 가리킨다는 우리의 가설이 더욱 힘을 얻게 되었어요. 다음 날, 도쿄대학의 타나카 교수로부터 또 다른 중요한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 학자의 비공개 연구 노트에서 7번째 예언 문구를 발견했다는 거였어요. 하늘 아래 가장 낮은 곳에서 빛이 태어난다. 그 빛은 곧 모든 왕을 잠재운다. 타나카 교수의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메이지 시대 학자는 이 구절을 조선은 지금 일본의 지배 아래 있지만 언젠가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 문서는 비밀로 분류되었던 겁니다. 이 해석은 현대 한국의 모습과 묘하게 일치했어요.
한때 식민지였던 작은 나라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고 K-팝, K-드라마 등 문화적 영향력을 전 세계에 미치는 현실이 빛이 태어나 모든 왕을 잠재운다는 예언과 겹쳐 보였습니다. 연구의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의 대응도 더욱 강경해졌어요.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추배도 관련 검색어가 모두 차단됐고 국영 TV에서는 우리 연구를 비난하는 특집 프로그램까지 방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중국 학자로부터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퀸시 박사님, 저는 베이징 대학의 연구원입니다. 사실 중국 고문서 보관소에는 추배도 24번째 그림에 대한 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1950년대 문화대혁명 시기에 이 자료들이 봉건적 미신으로 분류되어 대부분 파기되었지만 일부는 비밀리에 보존되었어요. 그 중에는 8번째 예언문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국 학자는 마지막 예언문구를 알려주었어요. 모든 문이 닫힐 때 사람들은 그를 부른다. 그는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 문구는 현대 한국의 모습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나 팬데믹 같은 모든 문이 닫힐 때 세계가 한국의 혁신적 해결책을 찾았던 것, 그리고 한국이 말보다 행동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게 된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8개의 예언 문구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구가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였어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학술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고, 이제 그 증거들이 충분히 모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각국 학자들의 분석, 역사적 문서들, 그리고 현대 한국의 모습과 맞아떨어지는 예언 문구들. 이 모든 것이 추배도 24번째 그림의 비밀을 풀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연구를 세상에 발표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중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테고 학계 내에서도 논쟁이 격화될 것이 분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최종 연구 보고서를 준비하는 동안 상황은 더욱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전 세계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저희 연구팀의 인터뷰를 요청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관련 영상과 글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에서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자발적인 문화 행사가 열리기도 했죠. 퀸시 박사님, CNN에서 긴급 토론 프로그램에 초대했습니다. 조교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더 많은 노출이 연구의 진실성에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논쟁의 불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CNN 출연을 수락했어요. 프로그램에는 저 외에도 중국 베이징 대학의 리 교수, 미국 하버드 대학의 스미스 교수, 그리고 한국 서울대학교의 김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토론은 예상대로 치열했어요. 리 교수가 먼저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퀸시 박사의 연구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추배도는 중국의 문화유산이며 그 해석권은 중국 학자들에게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학문의 국경은 없습니다. 우리는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들은 24번째 그림이 한국을 가리키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중립적 입장에서 말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연구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퀸시 팀이 제시한 예언 문구들과 현대 한국의 현실이 일치하는 정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검은 돌 위에 나라를 새긴다는 구절이 한국의 독립운동과 문화유산, 보존 노력을 암시한다는 해석은 설득력이 있어요. 김 교수는 역사적 관점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에는 오랫동안 동방의 빛이 될 것이라는 예언들이 전해져 왔어요. 최근 발견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의 일기에서도 추배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는 추배도 24번째 그림이 적어도 100년 전부터 한국과 연관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토론이 백열화되는 가운데 저는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었어요. 그때 가장 강력한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추배도 원본의 특수 잉크 분석을 실시했어요. 그 결과 24번째 그림에 사용된 안료 중 일부가 한반도에서만 발견되는 광물에서 추출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이 그림이 처음부터 한국과 연관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이 발언은 토론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중국 측에서도 반박하기 어려운 과학적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 더 많은 학자들이 우리 연구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을 넘어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에 의해 쓰여왔지만 때로는 감춰진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추베도 24번째 그림의 발견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죠. 케임브리지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국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이징 대학의 몇몇 용기 있는 학자들이 공개적으로 우리 연구의 타당성을 인정했고, 심지어 중국 내 일부 미디어에서도 조심스럽게 우리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중국 고문서. 보관소에서 일하는 젊은 학자들이 비공개로 더 많은 자료를 공유해주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역사적 진실은 감출 수 없다며 우리 연구를 지지했습니다. 이제 우리 연구팀은 더 큰 도전을 앞두고 있었어요. 최종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원자들을 만나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국제학술지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연구팀의 뜻밖의 지원자가 나타났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명예교수 제임스 윌슨 박사였습니다. 윌슨 박사는 동양 예언문학의 대가로 50년 넘게 이 분야를 연구해온 원로 학자였죠. 퀸시 박사, 당신의 연구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윌슨 박사가 보내온 자료는 놀라웠습니다. 1930년대 그의 스승이었던 학자가 중국과 한국을 여행하며 수집한 문서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추베도 24번째 그림에 대한 언급과 함께 일제강점기, 조선인 학자들이 비밀리에 연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50년 넘게 봉인되어 있었어요. 제 스승님은 때가 되면 공개하라고 하셨죠. 그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윌슨 박사의 자료는 우리 연구의 결정적인 역사적 근거를 제공했어요. 특히 1920년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추베도 24번째 그림을 민족의 희망으로 해석했다는 기록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새로운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 연구팀은 최종 논문을 완성했어요. 제목은 추베도 24번째 그림 한국을 예언하다였습니다. 논문은 내추럴 히스토리에 제출됐고 예상대로 격렬한 심사 과정을 거쳤어요. 중국 측 심사위원들은 거부 의견을 냈지만 다른 국가의 심사위원들은 우리 연구의 과학적 엄밀성과 역사적 증거의 탄탄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마침내 논문이 게재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연구팀 모두가 환호했어요. 이제 학술적으로도 우리의 연구가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논문 발표 이후 저는 한국을 방문하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의 기조연설자로 초빙된 것이죠. 한국은 처음 방문하는 나라였기에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많은 언론사들과 함께 추베도 연구에 감사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까지 있었어요.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거리마다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연구가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실감했습니다. 학술대회 당일 강당은 빈자리 없이 가득 찼어요. 저는 차분하게 우리의 연구 과정과 발견한 예언 문구들,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역사와 현재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모든 문이 닫힐 때 사람들은 그를 부른다. 그는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마지막 예언 문구는 현대 한국의 모습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나 팬데믹 같은 글로벌 도전에서 한국이 보여준 혁신적 해결책과 실용적 접근이 바로 행동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 아닐까요? 청중들은 열렬한 박수로 화답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노 교수의 질문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퀸시 박사님, 중국이 이 예언을 숨기려 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자신들을 세계의, 적어도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여겨왔어요. 중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중심의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국의 고대 예언서가 미래의 중심이 한국이 될 것이라 예언했다면 이는 그들의 역사관과 세계관의 근본적인 도전이 됐을 겁니다. 학술 대회 이후 한국의 여러 도시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어요. 서울의 현대적 마천루부터 경주의 고대 유적까지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며 추배도의 예언이 정말 이 나라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특히 백두산 동쪽에 위치한 한국, 4개의 주요 강이 흐르는 나라, 붉은 태극 문양이 춤추는 국기,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속에서도 혁신과 단결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현대사. 이 모든 것이 예언문구들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서울 남산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때로 숨겨지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본다. 추배도 24번째 그림의 비밀이 그렇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후 연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추배도 연구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자료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었어요. 특히 대만 국립도서관에서 발견된 청나라 시대 문서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퀸시 박사, 이 문서를 확인해 보세요. 청나라 황제가 추배도 24번째 그림을 위험한 예언이라 부르며 숨기라는 칙령을 내린 기록입니다. 대만에서 온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는 1760년대의 것으로 당시 청 황제가 추배도의 마지막 그림을 공개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내용이었어요. 황제는 이 그림이 동쪽 작은 나라의 흥성을 예언하고 있어 제국의 위신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중국이 왜 수세기 동안 추배도 24번째 그림을 감추려 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자료를 연구팀과 공유했어요. 이제 우리는 중국이 이 예언을 숨긴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미래를 예견했던 이 예언이 자국의 패권을 위협할 것이라 여겼던 거예요. 연구가 진전되는 동안 중국 정부의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초기의 강경한 부정과 비난에서 벗어나 좀 더 뉘앙스 있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죠. 중국 문화유산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추배도는 중국의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이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는 중국 내부에서도 우리 연구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실제로 몇몇 중국 학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저에게 연락해 지지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추배도 24번째 그림을 주제로 한 문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관련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으며 심지어 추배도라는 이름의 뮤지컬까지 기획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특히 모든 문이 닫힐 때 사람들은 그를 부른다라는 예언문구가 널리 인용되며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혁신적 대응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학술적 영향도 컸습니다. 동아시아 역사와 예언문학 연구에 새로운 관점이 도입되었고 전통적인 중화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좀 더 다원적인 접근이 시도되기 시작했어요.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팀은 추배도 예언문구들이 한국의 역사적 사건들과 얼마나 정확히 일치하는지 시간순으로 분석했습니다. 바다 끝자락, 불의 기둥이 솟고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검은 산의 동쪽, 새 모양의 글자가 나라를 일으킨다. 한글의 창제와 문화적 정체성. 4갈래 물줄기가 한 곳으로 모이고 한국의 주요 강과 수자원 체계. 적막한 대지 위, 붉은 날개가 춤춘다.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 큰 북이 울리기 전 아이들은 웃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 강철보다 단단한 마음이 검은 돌 위에 나라를 새긴다. 한국전쟁 후 재건과 발전. 하늘 아래 가장 낮은 곳에서 빛이 태어난다.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의 부상. 모든 문이 닫힐 때 사람들은 그를 부른다. 글로벌 위기에서의 혁신적 해결책. 이러한 분석은 우리 연구의 핵심 결론을 강화했어요. 추배도 24번째 그림의 예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아마도 미래까지 한국의 역사를 놀라운 정확도로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서 저는 개인적인 고민에 빠졌습니다. 학자로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인가요? 아니면 이 발견이 가진 더 큰 의미를 세상에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 걸까요? 그 고민의 결과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우리는 이 연구를 대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 도서관과 박물관을 다시 방문하며 더 많은 자료를 수집했어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한 19세기 선교사의 편지에는 조선에 대한 놀라운 언급이 있었어요. 이 작은 나라는 언젠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중국의 오래된 책에도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 이 선교사가 언급한 중국의 오래된 책이 바로 추배도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양한 언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TED 강연에도 초청받았어요. 전 세계를 돌며 추배도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이 연구가 단순한 역사적 발견을 넘어 현대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예언은 결정된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의 지도입니다. 추배도가 한국을 가리켰다는 사실은 작은 나라도 위대한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한국에서의 반응은 특히 뜨거웠습니다. 어느 날은 한국의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감동적인 편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퀸시 박사님, 당신의 연구 덕분에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작은 나라라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강경하게 부정했던 중국 학계에서도 점차 유연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는 역사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베이징 대학의 장 교수는 공개 논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추배도 24번째 그림이 한국을 예언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중국의 역사적 위상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동아시아 문명의 상호 연결성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런 변화는 학문적 영역을 넘어 국제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한중일 세 나라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동아시아 예언문학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저도 자문위원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추배도 원본을 다시 분석하던 중 UV 조명 아래에서만 보이는 숨겨진 글자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추배도를 그린 작가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내가 본 것을 그렸노라. 동방의 작은 나라가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할 것이니 이는 하늘의 뜻이라. 후세의 현명한 이들이 이 예언을 발견하길 바라노라. 이 메시지는 추배도 24번째 그림이 처음부터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본 것이죠. 최종 연구 보고서를 완성하면서 저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해 깨달은 것을 정리했어요. 역사는 때로 권력에 의해 왜곡되거나 숨겨질 수 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한 나라의 위대함은 크기나 힘이 아니라 그 민족의 정신과 문화적 가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배도 24번째 그림의 예언은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문이 닫힐 때 사람들은 그를 부른다. 그는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방식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우렁찬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그날 밤 케임브리지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역사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낸 이 여정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추배도 24번째 그림이 예언한 나라는 이미 세계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